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천미를 하는 날이에요. 제6장 배합이죠. 자, 보세요. 1장이 뭐였죠? 강의는 안 했지만, 천도예요. 2장이요? 지도예요. 3장이 인도예요. 자, 4장, 5장, 6장이에요. 4장, 5장, 6장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명이에요. 진짜죠? 5장이요? 리기예요. 이기. 6장이 배합이에요. 자, 7장이 뭐냐면 천간이에요. 8장이 뭐냐면 지지예요. 9장이 뭐냐면 간지총론이에요. 이렇게 해서 3, 3, 3 이렇게 내려오죠. 이건요, 임철조 선생이 차례를 지은 건 아니에요. 원본, 적천수라는 그 원본, 명나라 때 나온 또 작자는 미상이지만 일설에는 뭐 경도가 지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저도 경도라고 믿기는 하지만 명나라 때 나온 거예요. 원본이요, 적천수라고요. 차례가 아주 타이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적천수 징의에서는 그 차례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됐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징의와 천미의 차이는 엄청나다. 다행스럽게 저는 천미로다가 적천수를 공부했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징의를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참 그 정의를, 적천수의 바른 정의를 잘 이해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자, 배합이에요. 배합은 무엇이 배합인 거니? 간지에서 배합이에요. 간지에서 배합이에요. 간지에서 배합은 자세. 우리도 자세하게라고 하죠. 살필 상자죠. 그리고 사람을 이제 정인,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정하냐면 화복과 더불어서 재상, 재앙과 상스러움. 보세요. 이 화는 나쁜 거고요. 또 나쁜 거죠. 복상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되는 말을 이렇게 연접부터 해서 중국어는 참 한다는 것, 쓴다는 것, 참 뭐 남의 나라 글까지 제가 평할 필요는 없지만 구조적으로 참 괜찮더라라는 걸 생각하죠. 자, 임시화했어요. 차장은 곧 뭐냐면 벽, 이건 깨칠벽자입니다. 류라고 해서 어떤 사람 잘못된 것을 깨트는지 요령이 하다. 요령이 있는 것이다. 우리도 요령이 있다 그러죠. 자, 연속해서 지명장과 배합장에서 계속 신살과 기격, 이국에 대해서 아주 엄청 부정을 하십니다. 참. 자, 배합간지는 필수, 반드시 정리, 바른 이치가 있는 것이니 이거는 수, 심, 이거 둘 다 살피다는 뜻이 찾다라는 뜻이죠. 상추, 자세하게 밀어 나가야 된다. 뭐와 더불어서 쇠왕과 희기질이, 쇠왕과 희기만 보면 되는 거지. 불가하다 해서 장차 사주간지에서 놓은 것이 물러나라고 이중부정해요. 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강한 긍정이 되는 거예요. 장차 사주간지에서 뭐죠? 놔두고서 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불가한데 그것이 뭐냐면 오로지 뭐냐면 기격, 이국, 신살 등 요 망담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놔두고서요. 이치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화복과 무빙 아무런 경험을 험자는 이게 경험이고요. 빙 증거가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륭불험, 기륭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명중에는 지극한 이치가 있는데 단지 존재하는 것은 용신이다. 자, 불구하고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앞에다 이렇게 끌고 동사가 오는 거예요. 무엇을 불구하고냐 하면 재관, 인수, 비겁, 식상, 효살, 식상, 효, 살. 이래서 요 효는 편인이죠. 그리고 칠살, 개, 가용 모두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에 구애받지 말고. 예. 물이 뭐 하지 말아라 라면 아름다운 이름은 아름답다고 여기지를 말고 여기에 물자가 하나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악자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즉 이것도 미워하는 것이고요. 미워하는 것은 미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능히 살피라. 이거 벌써 또 나오죠. 살핀다. 예, 그래서 일주지 세왕을 살펴서 용신의 희기만 살피면 되는 것이요. 마땅히 어떻게 해요? 억주고 눌러줘야 될 것은 어떻게 한다? 눌러주고 예, 마땅히 부죽부 붙들어주고 붙들 붙자니까요. 도와줄 것은 마땅히 도와줘야만 된다. 다음 문구입니다. 제가 외우고 있어서 그렇죠. 자, 내려갈게요. 예, 마땅히 부죽부 붙들어줄 건 붙들어줘야 된다. 소위 이거 네 글자입니다. 아이고 저런 거류섭배라고 해서요. 제거하고 남기고 펴고 짝을 짓고 이건 띄워놓는 거죠. 펴는 건 짝을 짓는 것을 취재라고 해서 이거 말음질할 제자입니다. 재봉틀할 때 쓰는 거죠. 뭘 재봉틀을 해서 얻냐? 확실하고 마땅한 것을 취해야만 된다. 그리고 즉 운도 또한 비태 여기서 이제 운도에서 뭘 살피냐? 이거는 막을 비자입니다. 태자는 태평할 태자고요. 반대되는 거죠. 이거 주역계에서 나오죠. 비태라고요. 현현 확실하게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럼 뭐 또 확실하냐? 화복 재상 이거 보세요. 화재 복상은 무불 이중부정이죠. 경험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강한 긍정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명장에 이어서 신살 또 기격 이국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아래 사례 명조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 7번입니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안 되는군요. 네. 이렇게 놔야 되겠군요. 갑자, 무진, 경신, 이모 이렇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요 프로그램에서는 토가체라고 해서요 그렇죠. 토체로 해갖고 이게 신진 수국을 이루고 했는데도 토체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축진 잡반전이라고 해서 토체 화목용조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수체 토화용조에서 토불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 토가 이렇게 강할 리가 없어요. 프로그램에서 어디가 이게 이 무진 가지고 4.4를 했는데 그렇게 강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왜 그러냐면 물론 토가 투출을 해서 신자진 수국을 이루지는 못해요. 진토 속에 무토가 화하지를 못해요. 만약 무토만 없다면 이게 신자진 수국을 이루죠. 그러나 무토가 있기 때문에 재뿌리를 갖고 있어서 수국은 이루지 않습니다. 일단 철조 선생도 신자진 수국이라고는 하시긴 하는데 수국은 될 수가 없어요. 자, 차조는 이 속론지 일반적으로 해서 천간으로 투출한 게 삼기 또 삼기 기격 어쩌서 간무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삼기를요. 지봉 봉기지형이라고 해서요. 여기 니토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공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회, 회국을 해서 불충. 이렇게 해서 회국을 해갖고 이 충을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은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올리고 할게요. 그래서 우회 회국을 해서 불충 충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관성득용했어요. 그래서 주인공의 명예와 이익은 쌍수 둘 다 얻을 것이다. 자, 관성은 오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신생 계춘이라 계춘이죠. 본래 휴수이나 뭐예요? 원국에서 휴수라 원국에서 관을 쓰려고 그래요. 오화를 경기 끓이는 것은 지회수국 신자지 수국을 한 거예요. 즉 감정 이게 물입니다. 감은 감정 기세 그 세력을 더 늘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는 뭐예요? 이건 화죠. 화는 실세라고 하겠죠. 자, 짚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목을 용신으로 쓰겠다라고 하는데 참, 자, 실기위에서 그 위력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관성은 필상, 반드시 상했을 것이다. 부적이용, 그래서 용신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강중이 적과, 강한 것이 무리를 이루고 그걸 대적하는 건 적다라는 거예요. 임수를 쓰려 하나 갱염, 또 끓이는 건 산기에서 무토가 투출해서 근심해서 뿌리를 깊어서 타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뿌리 깊다는 건 무진월이라 그래요. 역시 난작용을 할 수 없다. 간목지제, 간목을 쓰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분명히 본래 빌려서 쓸 수 있어서 어떻게 해요? 소토위수, 토를 제끼고 수를 보하나 상관을 설하고 관을 생함으로써 사후 유정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저 오화를 생각할 것 같은데 알지 못합니다. 간목은 퇴기라 무토당권하고요. 진월에 그래서 난이소통 소통하기가 어렵다. 비록 정용 간목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수체 토화영조에서 토를 안 쓰면 화목영조로 가죠. 그래서 역시 가신이다. 진짜 신이 아니라. 그래서 뭐에 불과하다? 고용할 용자죠. 이거 사람 쓰는 거예요. 녹인, 비실비실 되는 사람이다. 오히려 우는 또 서남쪽으로 흘러요. 사실은요 남쪽에서 서로 가는 거예요. 양년생이니까요. 간목은 휴수지지. 이게 어디에서요? 남쪽도 그렇고 서쪽도 그렇고 그렇죠. 수유조, 부모 재산은 많았으나 역시 일패이진 한번 망해서 다 달아났다는 거죠. 또한 불면, 뭐를 면하지 못했다. 형처극자. 그래서 고고불감, 외롭고 고통스러움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상기니 공기니 이런 경론으로서 명을 보면 불관용신, 용신을 보지 않고 이런 명을 이런 것만 보고 한다면 모두가 뭐예요? 헛된 거짓말일 뿐이다. 그래서 이거 귀이자가 아니라 뿐이자입니다. 이게 어조사 맨 뒤로 가면 귀이가 아니라 뿐이자가 되는 것이죠. 번역할 때 뭐할 뿐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참 또 밑에 명조는 또 말년이 좋아서 좀 좋은 사주긴 한데요. 일단 이 사주는요, 천간으로, 지지로 화운이 들어와도 수기운이 강해서 사실 이게 사음이 오늘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수기운이 강해져서 좋은 걸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 임신대운 같으면 금수가 또 강해지니까 안 좋겠죠. 그래서 이 남쪽보다는 이
서쪽이 더 안 좋은 운이 될 겁니다. 예. 자, 제가 뭐라고 했겠죠. 자, 이 명조 지지론 신자진 숙을 이루고 시간의 임수가 투간의 수의 기운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 수의 기운을 막으려면 토의 기운이 필요하므로 월간의 무토를 용시지 않고자 하나 물을 먹고 있는 진월에 월지 진토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만 신자진 수국으로 변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고 했지만 내리는 건 내릴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철저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무토가 당정했으면 뭐 내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수기운으로 화하지를 못하죠. 네. 다음으로 화기운을 차지니 시지에 오하는 수의 세력에 자신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목의 기운을 차지나 연간의 간목은 범람하는 수세에 떠나갈 처지가 되다. 일단 가용신을 쓸 수는 있습니다. 철조님의 의도는 기격, 이국, 신살을 부정하는 의도로 인명주를 예시한 것이다. 철조님의 설득력 있는 설명에 고개가 절로 숙여나진다 라고 하고, 다음은 기억이 없어도 총원직상한 명제를 보겠다라고 했지만 다음 사주는 다음이고요. 이게 오행체형론을 이렇게 검증해 보면요, 토가 제일 강해요. 사실은요. 이게 그럼 토체 4.4니까 이게 제일 강하니까요. 토체 특수격이 됐어요. 프로그램에선 축진 잡반전이라고 해서요, 토체 화목용조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서 이걸 보면요, 금수의 하나의 기운을 이루고요, 목화의 기운을 한번 보면 이 금수 기운이 엄청 강하죠. 7.9예요. 목화는 2.4고요. 그리고 목은 1이고요. 화는 1.4가 됩니다. 그래도 토가 강하죠. 이게 그럼 토체 목수 용조로 한다고 하더라도 목을 용신으로 하긴 해요. 가용신으로요. 그러나 프로그램에서는 토체 축진 잡반전이라고 해서요, 화목용조로 잡았습니다. 한번 프로그램을 볼까요? 이게 9027이니까요 9016을 치면 나올 겁니다. 네, 이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축진 잡반전이에요. 토체 화목용제 화용신으로 잡았어요. 지금 이 이제 그 재산 까먹을 운이 왔죠. 예. 고고 불감. 외롭고 고통스러움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라는 때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다음 사주를 볼게요. 네, 이 사주인데요. 사례명적 8번이에요. 자, 이렇게 났습니다. 인수격입니다. 이것도 수체 토화용조예요. 근데 토가 불용해요. 이 사주 토 쓸 수 없습니다. 이 축토도 못 쓰고요. 습토라 못 쓰는 거예요. 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차조, 초관, 처음 싹 봐선 일무가치 하나도 어떻게 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청관으로는 인병일극,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두 달이 못 건넜대요. 지지로는 좌우유충, 이거 못하고요. 자, 지금 오히려 축토가 화를 어둡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한목희양, 차가우니까 양을 바라는데 바로 수세범람, 수세범람을 만났다. 이거 기자입니다. 화기, 이게 중국의 고자예요. 화기 극절, 화기가 극해서 끊어졌다. 사호, 마치 명리무역, 없을 것만 같은데 라고 했을 거예요. 명예와 이익이 하나도 없을 것만 같은데, 또 자세히 보라, 자세히 보면 이라고 또 하시겠죠. 무성인데 내가 어디 있어요? 여기요. 내가
세추지 자세히 살펴보면 이거 여라고 했으니까 징에는 없겠죠. 삼수 이토 삼화로서 화와 수세가 비록 왕하지만 반가운 것은 묵음, 금이 없는 것이다. 화는 본래 휴수이고요. 다행인 것은 유토위에 그 토가 수를 막고 있다. 근데 수 막을 것이 없어요. 기토라. 그래서 아는 그 뭐라라고 해서 자식이 엄마를 구하는 격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찬간 임수는 목을 일주를 생하지 병화는 또 기토를 생하고요. 참 희한하죠. 강림문호 이게 자기가 할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제자리에 서서요. 상생유정 상생하는 게 정이 있다. 반드시 무쟁극지 싸움을 하려고 덤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지는 수로 북방이지만 이거 지금 북방이에요. 그러나 반가운 것은 기토 원신이 기토가 투출해서 통근어 록 이거 기토를 쓰겠다고 하시지만 쓸 수 없습니다. 호상 우리는 상호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호상이라고 그래요. 비호라고 하죠. 서로 막아준다. 그 새는 조기 지수위화 물을 막고 화를 어머하니 막아주니 바로 위 유병득약 또한 일양의 만물 회태 태를 품는 거예요. 태를 품죠. 그래서 목화진기라 상관 수기가 위용이라고 해서 화를 쓰겠다고 하시네요. 오화를 쓴다는 거예요. 을목에 오화를 쓰겠다라고 하십니다. 용신을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대운을 살펴야 되는데 삼순 대운이 지나면 남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사주가 됩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중년운이 어디로 달리냐? 동남으로 달리니 용신은 생황하다. 필시 갑제 중인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분명히 벼슬에 뽑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는 이거 보세요. 봄이니까요. 화생목왕하니 연등갑방했어요. 이 한원까지 가네요. 저게 말년운이 좋아서 그래요. 말년운이 모군인가 그런데 시로 청운직상에서요. 유차 양조 간직한데 두 양조 사례명주를 보아하니 배합간지에 이치가 있는 거다. 이거 기갈홀호라고 해서 이거 서리법입니다. 어찌 가히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겠죠? 증인은 없고요, 내가 라고 해서요. 앞에 명조와 이 명조는 천미 배합장에 올려 천관과 지지 배합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호명부려 호운이다. 장남의 명리 종종의 병학론을 이용해서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한목 경향하고요. 수가 6.3이에요. 이건 확실히 수치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꼭 이치를 치면 되겠죠? 네. 화운이죠. 양년생이죠. 이제 보니까. 해월에 태어났어요. 이 두 절기는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인운에 들어와야 돼요. 이때 갑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묘, 갑진운은 좀 안 좋고요. 을사병어 정리. 이렇게 아주 말년운이 좋은 겁니다. 한운까지 갈 수 있죠. 아주 이 정도면 참 말년운이 좋아서 끝까지 이름을 날린 겁니다. 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명이기 배합의 3장이 앞에 형이상학적인 명략의 중화론인 천도, 지도, 인도를 이어서 실론적인 감명법을
사례명제를 통해 설명하였다. 이것에서도 오로지 중환원으로 일관된 설명이다. 한편 설화고의 징의는 천도지도 인도지명이기 배합을 함께 묶고 통신송이라고 을풀송자입니다. 장명을 붙였으며 천미 지명장에 있는 관룡황제는 포함한 사례명제 4개는 없다. 참고적으로 징의에서는 지시장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서 천미 구성과 내용이 징의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성상 특징이라는 이 배합장에서 참관과 지지 배합을 자세히 살피라고 주장하고는 바로 아래에 참관과 지지장을 또 설명하는 매우 치밀한 구성을 짜여 있다. 그래서 다음은 10간의 성정과 12지의 성정을 설명하는 장으로 천간 지지에 관해서 설명한다 라고 해서 천간도 중요하니까 사례명제는 없지만 시간이 쭉 허락하는 대로 한 20분 조금 넘게 시간을 봐서 끊어서 천간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